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갑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될 때 기도를 제가 한 게 있습니다. 아침에 가서 이제 출근길에 인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알아봅니다. 저는 워낙 많이 알려진 사람이지만 그래도 민경욱이 저기 나와서 하는구나. 왜 나왔지? 국회의원. 그래? 이렇게 이제 알게 가서 하는데 9시에 차들이 제일 많아요. 8시부터 9시까지 제일 많아요. 그 시간에 이제 8시에 나가서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나오려는 사람이 같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거기 좋거든, 목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8시에 어느 날 나와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7시 50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여기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먼저 나온 상황이지. 그래서 알았다고. 다음날 가서 이제 7시 반에 나갔더니 내가 있어. 그래서 했어요. 다음날 나갔더니 7시 반에 거기 서 있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7시에 나오고 하다가 4시까지 됐어요. 서로 싸우다가 그 4시에 제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4시는 집에서 나오지도 않죠. 나오는 시간도 안 돼 있죠.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4시에 가봤자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그때 찬양을 했습니다. 혼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실로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부르고 수천 번 수만 번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혼자 있을 때. 차들이 안 다니니까 일단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만약에 능력이 된다 싶으면 하나님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기적, 김문자 씨 사건을 많은 분들께 간증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한 겁니다. 서원 기도를 했어요. 서원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한 다음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처음에는 인천에 숭의교회 아시죠? 네. 숭의 얼마나 큽니까? 숭의교회. 아까 그 교회 목사 아닙니다. 목사님 그 교회 아니에요. 숭의교회하고 수원에 있는 명성교회가 또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두 군데에서 제가 그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고 그 다음번에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어디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정말로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가면 정치 얘기를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정치. 지금 정치 얘기 했습니까? 김문자 씨 사건은 정치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적만 가득 찬 얘기죠. 그걸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다고 그러다가 목사님 나오지 말라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노력을 하고 별별 막 사정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 이후에 한 군데에서 했나 제가 다니던 교회, 그 교회에서 한번 했고 그것도 뭐 시험에 드는 일이었었는데 하여간 그렇게 된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안달복달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세우실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해야지 이렇게 안 해도 필요할 때 내가 다 내 머릿속에 있고 내 온 존재, 내 영혼이 기억하고 있는 이 얘기니까 이건 언젠가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내가 간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국회의원 4년을 마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 4.15 총선을 맞이하기 전에 저는 공천 파동을 겪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저를 공천에서 떨어뜨립니다. 유승민 계가 와서 자기의 꼬붕을 이쪽에다 하면서 저를 별별 막말꾼 별별 얘기를 하면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저를 떨어뜨려요. 세상이 놀랐습니다. 아니 민경욱을 와서 열심히 싸우고 그런 사람을 왜 떨어뜨려요? 이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공천이 뒤집혔습니다. 국회의원들 공천하는데 공천이 뒤집히는 일 없어요. 근데 그걸 뒤집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공천 취소해가지고 한 번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농담 삼아 이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하다고.
예수님 한 번 부활하셨는데 2번이나 부활했다고. 그런 얘기가 돌고, 뭐 호떡이냐, 뭐 뒤집었다 계속 호떡이냐, 3M이냐, 붙였다 떨어졌냐, 이러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을 정도로 기적적인 일로 공천이 됐는데요. 자, 공천이 그렇게 됐을 때, 처음에 공천에서 떨어졌을 때, 저는 어디에 가 있었냐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나를 다시 세우신다, 하나님이. 이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세우신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갖고, 하지만 2주일 동안 저는 정치적으로 공천에 떨어졌으니까 정치적인 사망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낮에는 못 돌아다녀. 당신이 왜 돌아다녀? 공천도 떨어진 사람. 이러니까 새벽에 쭉 그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정계에 불어닥칠 광풍 속에서 기적을 이루는데 작은 도구로 저를 써주십시오. 제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딱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럴 거예요. 무슨 부정선거 이거를 벌써부터 이렇게 자기가 말을 했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목사님, 장로님들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했던 기도는 그 말은 그렇게 나왔지만 뭐냐면 나는 이번에 공천 파동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당선될 것이다. 게다가 지금 나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2번이나 공천을 떨어뜨리시는 것은 그거는 나를 더 높이 세우시려고 야 민경우 왜 떨어뜨려! 이래서 인기가 더 높아하고 또 떨어뜨려. 야 왜 이래! 이래서 더 높아지게 하는 이번 선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 그 고난을 주시는 거다. 반드시 나는 이번에 당선이 돼서 재선 의원이 된다. 재선 의원이 되고 나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 내에 다수당이 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2년 동안 이들이 저질러 놓은 만들어 놓은 악법을 우리가 고치고 막 이러는데 막 싸울 것이다. 그걸 저는 정기에 불어닥칠 광풍을 본 거예요. 광풍 속에서 기적을 이룰. 내가 초선 때도 잘했는데 재선이 되면 너무나 잘할 것이다. 거기서. 그래서 기적적으로 일을 만들어내고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또 있을 텐데 대통령 선거에서 황교안 총리 이러면서 황교안 대표 당시에 제가 대변인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런 분이 대통령으로 나오신다면 내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모실 때 청와대에서 한번 근무를 해봤던 사람이니까 더 필요한 것, 대변인을 해봤던 사람이니까 더 필요한 것을 잘 활용해서 우파의 대통령이 나오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똑같아요. 하나님,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정계에 불어닥칠 광풍 속에서 기적을 이루는데 도구가 되도록 저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재선 의원을 아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시고 이랬을 거예요. 너 네 입으로 얘기했다. 무릎이 없기다. 너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너 나중에 힘들고 그래도 내 탓하면 안 돼. 네 입으로 얘기한 거. 이러셨을 거예요. 저를 어떻게 쓰셨느냐. 저는 제 지역구에 있는 부정선거의 흔적들, 그런 통계 숫자들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저에게 미리미리 주셨었어요. 제가 1군 건설업체 41개 업체가 입찰 담합하는 것을 옛날에 취재를 해서 방송 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통계, 무슨 분포 이런 것을 다 이용하고 컴퓨터 이용하고 그런 걸 벌써 그때 다 꿰었어요. 다음에 그 이후로는 인터넷 뱅킹 사기가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돈을 이쪽으로 붙였는데 이 사람은 못 받아요. 날아갔어요. 여기서는 다 보낸 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은 받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딴 사람이 받은 거예요. 보이스피싱 이런 거 있죠. 그런 조직이 받은 거예요. 이쪽에 1,000만 원 붙였는데 없어. 흔적도 없어. 나간 건 있는데. 이런 거를 갖고 취재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취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해커들의 이 수법은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두 번째, 랜선 있잖아요. 랜선. 이 컴퓨터에 하는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선. 이거는 해커들의 놀이터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된다 안 되니까 상상력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3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2개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빠삭하겠습니까? 통계, 분포, 컴퓨터 해킹 뭐 이런 것들. 그게 전부 다 제가 이제 빠삭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지역구에서 어떤 일이 나왔냐 하면 제가 당일 투표에서는 이겼습니다. 보면요. 당일 투표는 이만큼 있고 사전 투표는 요만큼 있어요. 당일 투표가 더 많습니다. 사전 투표는 조금이에요. 근데 그날 제가 당일 투표는 3,000표를 이겼어요. 이 많은 데 3,000표를 이겼어요. 근데 요만한 요 사전 투표에서 6,000표를 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3,000표를 제가 져가지고 떨어진 겁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하는데 3,000표를 이겼는데 요만한 데서 6,000표를 져가지고 제가 결국 3,000표로 뒤집혔다. 그래서 아니 난 진 것에 대해서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이상해서 쳐다봤어요. 이게 뭔가 하고 봤을 때 발견한 게 뭐냐. 다시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님들, 이 사전 투표에는 2가지가 있어요. 사전 관내 투표와 관외 투표가 있습니다. 관내 투표는 뭐냐면 관내 투표는 그날 놀러 가겠다. 투표하는 날 놀러 갈 거야. 그러니까 미리 투표할 거야. 이런 사람이 사전 관내 투표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구에 가서 미리 찍는 거예요. 이게 사전 관내 투표입니다. 그럼 사전 관외 투표는 뭐냐? 사전 관외 투표는 군인 간 사람들 생각하면 돼요. 군대 간 사람들. 이건 저기 뭐 양평 창원 이런 데 가서 군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찍는 게 관외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관내 투표는 많고 사람들이 관외 투표는 적어요. 이제 이런 사전 지식을 갖고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당일 투표에서 이기는 사전 투표에 졌나고 사전 투표를 들여다봤더니 사전 투표에 민경욱이 얻은 사전 투표의 총합이 있는데 그 중에 사전 관내 투표를 100이라고 하면 사전 관외 투표가 39였습니다. 100대 39. 이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100대 39. 100명이 사전 투표에서 민경욱한테 던졌으면 39라는 양의 군인들이 나한테 39라는 수의 군인들이 저에게 표를 보낸 거예요. 100대 39. 비율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만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옆에 정일영 당선자를 봤더니 당선자는 사전 관외 투표를 100이라고 할 때 똑같이 사전 관외 투표가 39예요. 똑같아요. 이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지. 둘이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걸 그렇게 맞추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옆에 다행히 누가 있었냐면 이정미 후보가 있었어요. 이정미 후보는 정의당의 대표를 역임한 유명 인사예요. 그 친구가 제 지역구에 가서 민경욱 선배 이겨보겠다고 해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 이정미의 표는 어떻게 되냐. 사전 관외 투표가 100이라고 하면 사전 관내 투표가 39예요. 이쯤이면은 여기서 5 이렇게 돼야 돼요. 똑같죠? 이건 있을 수가. 우리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 미국 시카고의 깽단에서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이건 우연이다. 두 번째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기똥찬 우연의 일치다. 세 번째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적의 행동이다. 이거예요. 깽단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다음번에 또 신기한 게 일어났으면 그때는 이거 우연의 일치네. 하지만 세 번째 하면 총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야. 이 자식들이 무슨 일을 꾸미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0.39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0.39 똑같아? 이건 기똥찬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인데 세 번째 또 나왔어? 그럼 이건 적의 행동이다. 이건 부정선거라는 거죠. 이건 저의 말씀이 아니고 깽단 얘기야 뭐 그렇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통계학자인 박성현 교수님, 학술원 원장도 하신 그분께서 뭐라고 하셨냐. 인천 연수구에서 나왔던 0.39가 3번 나오는 상황. 세 후보에게 똑같은 사전 관내와 관외의 이 비율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2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이 하셨던가, 두 번째 100% 조작이다.
100% 조작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거기 와서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100% 조작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눈에, 그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제 눈에 딱 보인 거예요. 100% 확신을 가졌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바로 그냥 그걸 안 순간, 아, 이거는 내가 저 인터넷 뱅킹 취재하고 다음에 입찰 담합 사기 취재할 때 했던 거를 딱 비춰보면 이건 100%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까보면 된다. 까보면 내가 이거 부정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저 미친놈 보라고, 저 또라이 보라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음모론자라고, 이게 사람들이 다 모른 척 했잖아요. 다 저에게 손가락질 했잖아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참고 넘기자. 왜냐? 이걸 까기만 하면 세상에 드러난다. 까기만 하면. 그래서 정말 어렵게 싸운 끝에 1년 2개월 만에 지난해 6월 28일 날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선거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선거 무효소송, 당선 무효소송은 선거법 225조에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선거 관련 쟁송은 대개 다른 재판은 다 1심, 고등법원, 그다음에 대법원의 3심을 거치게 되는데 이거는 3심 거치다가 30년 갈 수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임기가 4년인데 30년 가면 안 되잖아요. 2년이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6개월 안에 해서 만약에 잘못된 놈이 가서 지금 국회에 앉아있다 빨리 끌어내야 되고 억울한 사람이 밖에 있다면 빨리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그 225조인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1년 2개월이 됐을 때 제가 정말 열심히 싸워가지고 재검표가 됐습니다. 재검표가 되는 날 저의 가슴은 어땠느냐? 이제 6월 28일인데 6월 29일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민경호 미안해. 난 너 또라이인 줄 알았는데 딱 봤더니 이게 우리가 잘못했네. 네 말이 맞았네. 정말 고생했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다음에 29일부터 저도 수영도 좀 하고 수영 못했네. 근데 바이러스 때문에 뭐 코로나 그 때문에 다 열질 않았으니까. 하여간 운동도 하고 그런 저의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그날 아침을 맞았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 제 가슴이 떨렸어요. 떨렸는데 왜 떨렸느냐?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모여있던 뭐 목사님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 앞에 제가 올라가서 제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힘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명령한 일이 아니냐. 너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걸 크게 외치고 났더니 제가 좀 마음에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봤어요. 들어가서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니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만 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100% 조작이라는 데 갔더니 거의 맞아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이게 뭐야? 아니 어떻게 이게 맞을 수 있어?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 많은 군인들한테 야 여기 하고 그때 여기 온 39도 통으로 30통이 있는 게 아니고 7개 동에 몇 개 투표소에 아주 균질하게 이렇게 배분을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빼고 집어넣고 다시 빼고 집어넣고 이런 작업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였어요. 안 돼. 근데 봤더니 거의 맞아요. 근데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된 게 웬일이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복잡하니까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발견된 것이 배충립 투표용지와 일장기 투표용지 1000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이제 절망.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내가 명령한 게 아니냐.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을 다 붙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야? 달라야 되는데 거의 맞아요. 얼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있을 때에 다른 분, 내가 그런 충격에 빠졌을 때 다른 변호사들은 오! 이거 진짜네? 하고 부정선거의 실체를 본 게 바로 아까 있었던 일장기 투표용지와 배추님 투표용지.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몇 장 빼고 집어넣고 저쪽에 있는 거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해요. 현재 있는 표를 갖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표를 다 없애버려. 쫙 하고. 그다음에 새로 만들어 막. 만들어가지고 발표한 거로 그대로 맞추는 거예요. 네? 발표한 거대로 야, 저 동춘 일동에는 말이야 민경욱이 5,800 빨리 집어넣어. 나 이정민 몇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짠 하고 재검표할 때 나왔는데 거기서 뭐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빨리 만들다 보니까 불량품들이 나온 게 배춧잎 투표용지, 그다음에 일장기 투표용지. 여러분 일장기 투표용지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장기 투표용지는 투표지가 있으면 좌하단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관리관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관리관이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가지고 사람이 오면 여기 빈 투표용지에 도장을 갖고 있다가 사람 오면은 땅 찍어서 이 사람을 줍니다. 그럼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송도 2동 제6투표소 관리관 이렇게 12글자가 예쁘게 딱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장기의 가운데에 있는 저 원에 빨갛게 된 거 아시죠? 완전히 빨간 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글자를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뭉개져가지고 새빨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뭐라고 하느냐? 뭐 너무 이렇게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게 만년도장입니다. 만년도장이라는 것은 요즘에 인주를 찍지 않고 그냥 찍잖아요. 우리가 투표를 할 때도 거기 인주 없이 이렇게 있는 거 그냥 찍으면은 뻘겋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만년필같이 만년인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찍어가서 하지 않고 계속 나오게 잉크가 나와서 이게 10,000번, 그들의 말로는 10,000번을 찍어도 된다. 10,000번도 그냥 계속 찍을 수 있다는 게 만년도장입니다. 근데 만년도장이 있으려면 그 어딘가에 잉크가 있지 않겠느냐. 그 잉크가 흘러나와서 그런 거다. 1.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럴 수도 있지. 두 번째, 이게 이 찍는 사람이 만년도장인지 모르고 옆에 인주를 갖다 놓고 찍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또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맞네. 야 민경욱이 조용히 해.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그럼 두 번째 질문합니다. 좋아. 그럴 수 있다고 해. 그런데 그걸 1000장이나 찍냐? 1000장이나 찍어? 1000장이 나왔거든요. 1000장이 100만 장 중에 1000장이 아니에요. 그날 그 제6투표에서 투표한 사람은 하루 종일 투표한 사람은 1974명이에요. 12시간 한 사람이. 12시간 동안 찍은 사람이 1974명인데 과반이잖아요. 반이 넘잖아요. 1000장을 찍어. 1000장을 하나를 했으면 하나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나왔으면 이거 뭐야? 그다음에 이걸 버리고 도장을 닦고 아니면 도장을 바꾸고 이래서 찍어야지. 그리고 이 도장을 이렇게 인주를 해서 딱 찍어보면 이거 아니네. 그래서 버리고 인주 치우고 닦고 이렇게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1000장을 6시간 동안 찍었다고요? 아니죠. 이게 가장 분명한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0.39하고 똑같이 1000장.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1000장은 6시간 동안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찍어야 돼요. 찍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고 그럴 리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1000장이 투표할 때 나왔다면 이 사람 혼자 찍는 게 아니니까 옆에서 봐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바꿔줬을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도 그냥 몰라. 그러면 받는 사람이 유권자가 받고 이거 뭐 하는 거야 당신? 이게 무슨 도장이야? 바꿔줘. 이랬을 거예요. 자,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고 이럴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막 찍어놨어. 그래서 이걸 막 나눠줘. 근데 사람들이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회의를 해. 회의를 하면서 자, 이거는 이상하지만 유효로 합시다. 그렇게 회의를 한 다음에 회의 결과를 투표록에 적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음. 몇 분 몇 초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음. 그런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투표록에 그게 없어요. 자, 그럼 그렇다고 그러고 개표록으로 가면 어때요? 개표할 때 이런 게 나오면 재참관인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뭐야? 바꿔. 안 돼.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꾸는 게 아니지. 개표할 때는. 이거 무효야. 이러지 그랬겠죠? 그럼 1000표가 전부 무효로 가야죠. 그런데 그리고 그것도 개표록에 적어야죠. 이런 소동이 있어서 이거는 전부 다 유효 또는 무효로 하기로 했습니다. 적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재검표할 때 봤더니 투표록 아무것도 없어요. 개표록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투표장에도 없었고 개표장에도 없었다는 얘기죠. 1000장이나 되는데
건데 그러면 그거는 투표장에도 없고 개표장에도 없었던 것이 재검표할 때만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조선일보에 통면 광고, 정면 광고, 매일경제에 정면 광고, 문화일보에 정면 광고를 내가지고 어떻게 했냐? 천장이니까 똑같이 그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런 투표용지에 투표한 유권자, 그 1974명 중에 한 명 손드십시오. 10억 원 드리겠습니다라고 냈습니다. 10억 원 현상금을 냈어요. 아니 요즘에 돈이 얼마나 없는데 10억 원이야. 1억 원만 해도 사람들 줄 서겠네. 안 나와요 여태까지. 안 나온다고. 아니 조선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에다 내가지고 뭐 우리들 뭐 유튜브에도 난리를 쳤는데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뭐예요? 없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인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도장 찍은 놈. 찍거나 아니면 찍을 위치에 있었던 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그분. 왜냐면 좋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니까. 그분이 계셔요. 그분한테 물어보면 돼. 선생님이 이거 찍으셨습니까? 거기는 제가 알기는 이제 공무원입니다. 당연히 공무원인데 연수구청의 세무일과에 다니는 친구예요. 6급 아니면 7급이에요. 그 친구가 말을 하면 돼요. 찍었습니까? 그런데 찍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찍었다는데 뭐 천장이나 찍었어요. 아니 이거 저기 뭐 왜 찍었어? 아니 기분이 안 좋아서 찍었어요. 그럼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당신이 찍었습니까? 제가 왜 찍습니까? 공무원입니다. 이런 짓 하면 잘립니다. 내가 미쳤습니까? 시각장애인입니까? 저는 보지도 못했고 이런 거 보지도 못했고 찍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번 판이 그냥 천장에 어디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찍은 적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사람을 부르면 되죠. 그래서 불렀어요.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대법원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1심, 2심에서 뭐 증인 부르고 그러지 3심에서는 법률심이에요. 하지만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심이기 때문에 이번에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증인이니까 한 사람 좀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서 아마 그랬나 봐요. 정권이 바뀌어서 증인 부르자고 그랬어요. 자, 증인 부르자고 그러면 증인을 부르기 위해서 뭐가 통보돼야 됩니까? 출석 통지서를 줘야 되죠. 출석 통지서를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주소. 누가 알고 있습니까? 선관위. 그래서 대법원이 저 주소 줘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못 줍니다. 여러분 못 준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그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줘 그랬더니 못 줍니다. 왜 못 줘? 2년이 지나가지고 그 사람 기억을 못 할 거기 때문에 못 줍니다. 야, 이 미친놈들아. 그걸 2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2년 전에 이거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날 리가 없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허접한 얘기를 했는데 설명하기가 기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요즘에 그 참관인을 하면 한 2, 3일 동안 정말 힘든 일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돈 안 된다가 안 나오려고 그런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까지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나 그런 것 때문에 더 안 한다 이럴까봐 우리가 주소를 못 준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공무원분들께서 여기에 관리관을 안 하겠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너희들의 부정선거에 우리가 이용당하는 거면 우리 못해. 이런 게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난 그런 일이 없어 이놈들아 해서 부정선거가 없도록 환경을 만든다면 나 떳떳하게 우리 국가를 위해서 그날 힘들지만 박봉이지만 돈도 별로 안 주지만 내가 봉사를 할 거야.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를 대서 못한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 번을 지난번에 결심을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한 번이 더 늘어났습니다. 5월 23일. 5월 23일 날 그 사람을 다시 불러라 라고 대법원이 피고 중앙선관위에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23일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때 그 증인이 나올 겁니다.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증인이 만약에 유튜브를 듣고 있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당신이 사는 길입니다. 진실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어요. 지난번에는 아직
그 정권이 바뀌지 않았을 때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문재인한테 잡혀 죽는 거 아니야? 혹은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 걔는 사람 많이 뭐 그런다는데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했을 텐데 이제는 아니에요. 지금은 진실을 얘기해야 돼. 안 그러면 당신은 위증죄를 받을 수도 있고 지금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자기가 안 한 걸 안 했다 그러면 되지. 했으면 했다 그러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우리들이 질문을 해볼 테니까 했으면 했다 그래도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5월 23일 날 되고, 다음에 이제 바로 바투해서 이제 결정이 날 겁니다. 민경욱의 출마했던 4.15 연수울 투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많았으므로 이거는 선거 무효를 선고한다. 띵띵띵.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재선거는 뭐 내년 10월 또는 4월에 한다. 올해 10월 또는 내년 4월에 한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정의의 길로 가서 이제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거기에 주심이 천대엽 대법관이 있고 다음에 그 사람이 용기를 내서 나와서 증인이 돼야 되고 우리 또 법정에서 얘기할 변호인들 도태우 변호사, 또 현성삼 변호사, 이런 이동환 변호사, 이런 권노영 변호사, 뭐 석동현 변호사, 김모든 변호사, 유정호 변호사, 이런 분들, 박주현 변호사,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에 저도 이제 원고 마지막 그 최후 진술을 할 테니까 저에게도 용기가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3.15 때는 부정선거가 60년 전에 있었는데 그를 옳게 다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김주열, 다음에 그 고대생 2명 4.18 때 4.19 하루 전에 죽었고요. 다음에 최인규가 목 매달려서 죽었죠. 교수형으로. 그런 많은 피가 있었어요. 그 위에도 많은 피가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2년 동안 우리가 흘린 건 많아요. 눈물 많이 흘렸죠. 땀도 많이 흘렸죠. 이렇지만 아직까지 아끼면서 안 흘린 게 있습니다. 피였어요. 피 없는 무혈 시민혁명의 종지부를 아주 멋있게 완결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대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입니다. 그러면 무혈혁명으로 시민혁명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또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2년 동안 싸워갖고 모든 것을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기적, 두 번째는 기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적이 완성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만 거의 완성됐다고 할 수도 있는 게 제가 2월 말쯤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아내가 의사였고 했지만 아내도 계속 열만 재보더라고요. 열이 없으면 괜찮다. 이유는 염증이 있으면 열이 오르는데 너 지금 열이 없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 나중에 봤더니 내가 이 엄청난 숨소리를 듣고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폐렴의 경우는 열이 안 올라도 그렇게 폐렴이 심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투표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가기가 10m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갔다가 앉고 사람들이 봐가지고 막 병자라고 그럴까봐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힘 차리고 또 가서 해서 간신히 윤석열 찍고 10번 접어가지고 집어넣고 와서 썼어요. 투표를 했으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다음날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뭐 그냥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분 일단 코로나 중증이었고 저는 그렇게 된 줄 몰랐고 다음에 우리 몸에 염증들 있잖아요. 염증. 뭐 여드름도 있고 위염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디 종기가 났을 수도 있고 이게 몸무게의 0.3%가 정상의 한계예요. 0.3%는 그러기에 염증이 있어도 정상입니다. 0.3이요. 잘 기억하세요. 0.3인데 저의 염증이 얼마였냐? 30배. 아내가 평생 동안 그 의사생활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염증 수치. 저의 생존 가능성 40%. 그런 상태로 중환자실로 넘겨졌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은 가셨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 그게 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때 이렇게 생각. 아주 기특하게도 이게 뭐 내가 뭐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고쳐줘야지 사는 건데 이 상태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소명을 받았는데 그 소명이 뭐예요? 부정선거를 알리고 그거를 고쳐라. 그런 소명을 받고 2년 동안을 열심히 싸워왔는데 그 소명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0.73이라는 가장 근소한 차이로 정권이 교체가 됐고, 다음에 지금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셔요. 옛날 같으면 저 또라이 얘기를 왜 들어? 여기다 무슨 간증이야?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처음부터 잘 믿으셨겠지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옛날에 제가 했을 때 3분의 1 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세상이 됐고, 지금은 더 많습니다. 그럼 많았으니까 정권 교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정권 교체가 됐고, 부정선거가 이번에도 부정선거 0.373으로 이겼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선거입니다. 15% 정도가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라고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무슨 0.73으로 지금 이깁니까? 아니 지금 24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전국에 무효표가 몇 표예요? 30만 표예요. 민주당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잘못한 게 없으면, 아니 무효표가 30만 표인데 재검표 하자는 얘기를 왜 안 합니까? 자기네들 해놓은 게 있으니까 표를 까면 난리가 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가 알려졌어요.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기적같이 바뀌었어요. 그랬으니 이제 내가 죽으면 사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소명을 받고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도 되고, 그냥 일반 사람들도 부정선거 열심히 하다가 죽었어. 그 얘기가 맞았구나.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뭐냐? 거기 그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이에요. 1. 의사 선생님. 2. 간호사 선생님. 3. 청소부. 근데 어느 날 내가 비몽사몽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있는데 이 우주복을 입고, 우주복이라 표현한 우주복 같은 걸 입고, 다음에 이 청소를 쭉 하면서 웬 아주머니 한 분이 와가지고 청소를 하면서 혼잣말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사정하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두 번째, 하나님께 있어서 사람 목숨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똑같아요.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김문자 씨의 하나님은 봤지만 이제 나의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 이러면서 돌아다녔다니까. 이 무시한 놈은 이거 김문자 씨 하나님은 계시는데 내 하나님 어디 계시죠? 나도 좀 찾았으면 좋겠네. 이거를 잘났다고 그렇게 간증을 한 적도 있었다고요. 근데 뭐예요? 그 사람이 내가 그런 과거에 뭐 김문자 씨 취재하고 내가 이걸 쓰고 있는데, 민경욱이 뭐 9시 뉴스 앵커 했던 민경욱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 천사 같은 사람이 저보다 한 살 많은 그런 분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집사님이라고 그러죠. 세 가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사정하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있어서 사람 살리고 죽이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똑같아요.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소명을 이제 너는 이루었다 해서 죽이시려나 보다. 한 번을 죽였다. 죽이시려다가 그렇게 이제 매듭을 지으시는 거야. 이런 생각도 했다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를 죽여요? 그럴 리는 없죠. 뭐 지금 떠오르는 많은 회개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영감을 주시려고도 했겠지만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켰는데 참 열심히 했던 민경욱, 근데 얘가 죽게 생겼네? 넌 죽지 않아. 내가 살릴 것이다. 이래서 저를 살려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의 기적의 도구가 됐었습니다. 이건 뭐 분명히 느끼는 거고 여러분들도 김문자 씨 사건을 통해서 기적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 아실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제 입으로 얘기했던 기도가 그대로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정계에 불어닥칠 광풍 속에서 기적을 이루는데 작은 도구를 써주십시오는 제 생각은 달랐지만 내가 말씀드린 게 지금 이거예요. 딱 너다 너. 김문자 씨가 똑똑한 기자 하나 붙여주십시오 하고 했듯이 너는 이걸 딱 한 번에 보면 알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표적을 준 게 뭐냐. 다른 데 둘이 똑같은 건 많아요. 둘. 사전 관내투표, 관내투표가 똑같은 게 다른 데는 많다고. 이낙연, 황교안도 똑같았어요. 그게 24, 100대 24, 100대 24 이렇게 됐어요. 제 지역에는 3명을 줬잖아요. 전국에 딱 하나. 대한민국에 딱 하나 제 지역구에만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 주셨어요. 네가 싸워라. 네가 할 수 있다. 이래서 근데 왜 2개를 주셨느냐? 그것도 생각했어요. 이 앞에 있는 김문자 씨께 없었다면 제가 여기서 쓰임을 받는데 확신을 갖고 쓰임 받지 못합니다. 이거 뭐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랬고 이번에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시면서 너만 할 수 있어. 열심히 해. 이래가지고 나를 사용하시는 거를 현재 진행형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열심히 싸우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김문자 씨의 사건을 저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이 부정선거를 세상에 알리고 추를 속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신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중앙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서 증인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에 이게 있어요. 무슨 산이지? 감남산인가요? 산에 맞나요? 네, 감남산에 제자들과 함께 오르실 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높은 곳에서 이런 게 있어요. 기쁨 이런 게 있는데 그때 그걸 듣고 바리새인들인가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하죠. 저 사람들을 꾸짖어라. 당신이 왕이 아닌데 왕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치리라. 내가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아무리 저를 막고 다음에 증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해도 투표함 안에 있는 잘못된 투표용지 그것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얘기할 겁니다.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감사합니다.